안녕하세요. 60살 중년 남자입니다. 저는 현대 전문의로 병원을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사별한 후 아들과 15년째 단둘이 살고 있네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됐을 때 병으로 운명을 달리했던 날, 저와 아들은 서로만을 의지한 채 지금껏 잘 살아왔습니다. 딸 같던 아들은 항상 부인처럼 챙겨주고 직접 요리해서 제 끼니까지 챙겨줄 정도로 살가웠습니다. 주위에서는 한창 때인데 어떻게 혼자 살겠냐고 애를 위해서라도 엄마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며 재혼을 권유했지만 어떠한 여자를 만나도 아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군요. 또 행여나 여자 잘 못 들어와 귀한 내 새끼한테 못할 짓 할까봐 염려스러워 재혼을 안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빈자리가 힘들었을 법도 했을 텐데 제게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제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에 떡 합격하더군요. 아들이지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스러운지요. 저는 아들에게 첫 선물로 국산차 한 대를 뽑아주었습니다. 아들 고맙다며 기뻐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아들만 보고 둘이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 하늘하늘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수로 계단에서 굴렀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다리를 다쳤다며 제게 환자로 찾아온 한 여대생이다. 잠잠했던 심장이 쿵쾅거리며 이상하게 처음 볼 때부터 마음이 끌리더군요.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하얀 피부에 잡티 하나 없는 화장 안 한 깨끗한 얼굴 싱그러운 젊음의 풋풋함에 설레었습니다. 여대생은 대학 마지막 학대로 현재 취업 준비 중에 공부하고 있는데 실수로 계단을 굴러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저를 의사로서 정성껏 치료해준 덕분에 여대생의 다리는 빨리 회복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여대생을 다리의 경과를 본 저는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아서 움직이는데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하자 여대생은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하며 새초롬하게 저를 보면서 갑자기 제게 뮤지컬 표를 재밌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저 아는 선배가 준 뮤지컬 표인데 선생님 가지세요. 사모님이랑 같이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며 말하는데 저는 남자친구랑 같이 가지 그러냐고 했지만 여대생은 남자친구 없어서 혼자 가기는 그렇다고 제게 부인과 같이 가라고 계속 내밀며 저도 솔직하게 같이 갈 아내가 없으니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대생은 벼랑간 그럼 저랑 같이 보러 가실래요? 비싼 표인데 썩히기도 아깝고 누구 줄 사람도 없고 싱글들끼리 같이 보러 가야 하며 당돌하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는 그날 저녁 여대생이랑 뮤지컬을 보러 갔고 고마움의 식사는 제가 샀습니다. 그녀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간만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헤어질 때는 그녀와의 데이트같이 즐거워 아쉽게까지 하더군요. 방송하게도 그녀도 저와 같은 맘이었는지 이후에 종종 저와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그녀와 있는 저는 비로소 잊었던 남자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고백을 하며 진심을 주고받았고 결국 24살의 나이 차이를 딛고 딸버린 그녀와 남녀로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얼마 안 가 생각지도 못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두근두근 되던지요. 여자에게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빠져든 건 아내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제 사랑을 다시 찾아준 그녀의 맘에 고마워 제가 해줄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녀 가지고 있었던 신용카드 빚과 학자금 대출금을 다 갚아주었고 그녀의 부모님을 위해 제가 갖고 있었던 아파트를 전세 떼어 내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제 배려에 감사하시며 딸을 기꺼이 아내로서 맞이하는데 내어주셨고 마지막 관문이었던 제 아들만 승낙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시 전역을 앞두고 있던 아들에게 제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빠와 결혼할 사람이야. 공교롭게도 너보다도 1살 어리지만 그래도 어머니니 잘 맞춰주면 좋겠다. 아내의 나이를 듣고 아들은 잠시 벙쪄 있는 것 같았으나 이내 제 맘 안 쓰이게 하기 위해 역시 우리 아버지 능력 있으시다고 결혼 축하드린다며 말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고맙다 했습니다. 저는 졸업한 여대생과 결혼식 날을 잡았고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신부를 데려가는데 이보다 더한 것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전날 저녁한 아들과 아내가 처음 만났네요. 아들은 한결 늠름해진 모습으로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아들 될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하는데 전 그때 미처 눈치채질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아내는 결혼식에서 아들을 만난 이후로 어딘가 멍해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간단한 진찰을 해봤습니다만 몸에 딱히 이상이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어쩌다 보니 저와 아내 아들의 동거가 시작되었네요. 하지만 어색한 건 잠시 우리는 깨소금 볶는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사별한 아내 이후로 저를 이렇게 웃게 만드는 여자는 현재 아내가 처음이었어요. 매일매일이 기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들과 아내는 생각보다 잘 지냈습니다. 제가 출근해줄 때 집에 둘만 있다 보니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어려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들과 아내와 함께 다닐 때면 전 친정아버지 혹여는 시아버지로 오해를 받고는 했는데 그로 인해 아들과 아내가 제 눈치를 보는 게 참 싫더라고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외모에 더 신경 쓰게 되고 심지어 아들 옷까지 빌려 입고 나가기도 했다가 우스운 꼴도 여러 번 당한 해프닝도 생겼네요. 그것 빼고는 이 생활이 전 만족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슬슬 아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카드 메일리와 대수롭지 않게 열어보았는데 그런데 나온 카드값을 보자는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카드 명세서에서는 무려 수천만 원의 카드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번 달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냥 일시적인 거라 해서 넘어갔거든요. 이번에는 스케일이 다르더군요. 카드를 돌렸으며 현금 서비스도 상당히 받은 상태였고요. 이러다가는 지방경제 파탄 나겠다 싶었습니다. 전 간신히 진정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카드값을 보여주며 은근히 물었습니다. 카드값이 이번 달에도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대체 이걸 다 어디다 쓴 거야? 현금 서비스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당신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렇게 쓰면 다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니. 아내가 뾰로퉁하게 꼬투리를 잡으며 뭐야 50대가 20대 만난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나이로 치면 당신 동생인데 매달 생활비 좀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당시 쓰라고 한 카드가 친정 식구들도 필요해 현금 서비스 받아줬고 카드값은 명품백 신상 나와서 몇 개 지르니까 금방 한도 되던데 당신 하늘나라 갈 때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니면서 같이 좀 누리게 입참여 한도 좀 더 늘려놔요. 하며 뻔뻔스럽게 요구하는데 젊음 하나로 무의삼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꼴에 그저 헛웃음 밖에는 안 나오더군요. 되려 절 독립훈으로 치사한 사람으로 물며 울어버리는 통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갖고 있는 건물에 좋은 자리로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러려고 저랑 결혼했나 싶었네요. 그게 끝이면 다행이게요. 아내는 집에만 있는 게 답답했는지 친구들을 만나 밤문화를 접하며 매일 밤 음주 외박을 일삼았고 간혹 톡으로 일방적인 통보만 남기고 초호화 대외여행을 훌쩍 떠났다가 몇 주 뒤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밖으로 도니 집안은 점차 엉망이 되었고 아무리 어린 신부를 맞았지만 그래도 20대 중반이며 알건 나인데 이것은 정도가 좀 심하다 생각이 들어 결국 한 소리를 했네요. 그렇지만 아내는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모양새로 자기에 대한 제 사랑이 변해 괴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답니다. 하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저를 몰아붙인데 아내의 본색을 깨닫게 되며 저의 재혼이 위태로워지는 게 뼛속 깊이 느껴지더군요.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머뭇거리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어머니 행동이 좀 이상해서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래도 한번 직접 봐보세요. 서류 봉투 안을 살펴보니 아내가 웬 젊은 남자랑 같이 있는 사진들이 대량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의 모습은 후드티를 입은 채 뒷모습만 보여서 알 수가 없었지만 옆에 있는 여자는 확실히 제 아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은 흡사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다정히 음식들을 먹여주고 달달하게 입맞추는 건 연인 사이나 할 법한 거죠. 사진에 찍힌 남자를 향한 아내의 눈빛은 저를 볼 때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가 아내를 보는 바로 사랑에 빠진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고 사랑한 만큼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군요. 그동 아슬아슬하다 했는데 저는 일단 아들에게 아무 내색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고 이로 인한 분노와 갈등이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이 곁에서 절 위로해주며 안아주는데 아들 앞에서 못난 애비 모습을 보이자니 부끄럽더군요.
저는 울분을 삼킨 채 상간남의 정체와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더 알아내기 위해 사람을 시켜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아내의 은밀한 외출과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마치 제 입에서 먼저 이혼 소리가 나오길 바라는 사람처럼 막 나가기식 행동은 이어졌습니다. 점점 아내에 대해 지쳐 실망스러웠던 저는 술로 괴로움을 달래했고 그럴 때마다 힘든 제 곁을 지켜주는 건 역시나 핏줄인 아들밖에 없었네요. 아들이 없었으면 전 진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 아들에게 연락해 데리러 오라 했는데 그때 제 차가 문제가 생겨 맡겨놓는 바람에 아들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아들의 차에서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아내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있더군요. 뭐 흔한 향소이니 속으로 여자친구가 생겼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어 저는 차 아래쪽에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래에 떨어져 있었던 건 바로 예전에 제가 아내에게 선물했던 똑같은 모양의 귀걸이 한 짝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내를 위해 직접 디자인 의뢰해서 만든 귀걸이였는데 새겨진 이니셜마저 똑같아 아내의 것임을 확신하는 순간 등줄기가 써해지더군요. 때마침 후드티를 입고 있었던 아들의 특유의 실루엣이 사진 속 아내의 상간남과 겹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아무래도 내가 취한 것 같아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불안한 예감은 비껴나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은밀하게 일을 지시한 사람들에게서 아내 바람의 증거 사진들이 병원으로 퀵서비스 도착했고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상간남은 제가 예상한 대로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상황에 그간 참았던 인내심이 폭발해 병원이고 나발이고 당장 아내와 아들을 찾았고 짐승 같던 그것들을 향해 울며불며 소리쳤습니다. 니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런 관계로 배신할 수가 있는 거냐고. 둘 다 절대로 용서 못해 하고 분노의 이를 갈자 아내는 아들 곁에 딱 붙어 이런 말 따위를 하더군요. 미안해요. 하지만 나 당신 아들이랑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배신한 건 미안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발 이제는 나와 이혼해줘요. 부탁해요. 라고 세상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는데 충격받아 눈앞이 깜깜해진 저는 절규하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 잡힌 아내의 팔을 떨치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이로써 저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토록 원했더니 이혼해주기로 했고 한 푼의 재산 분할 없이 유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아내에 대한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부모님께 드렸던 아파트를 되찾았고 아내가 그동안 썼던 카드값이며 빚을 아내에게 그대로 돌렸습니다. 아내의 친정 식구들은 재산이 아까워 난리가 났지만 아내는 의외로 순순히 제가 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그 많은 돈을 다 갚으려면 꽤나 고생을 해야 할 텐데 그만큼 제 아들을 사랑했나 봅니다. 이혼이 확정지어지고 그 여자와의 모든 관계를 끝낸 그날따라 먼저 간 아내가 참 사무일 정도로 그립더군요. 전 오랜만에 평생을 저만 보고 살았던 아내가 뭐 모르고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간만이라 아내한테 가는 발걸음이 무겁더군요. 근데 그곳에 아들이 먼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 역시 온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아내가 있는 곳을 눈물을 떨어뜨리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듯 미소를 띄우며 얘기하더군요. 엄마 다 끝났어. 엄마가 날 멋지게 낳아준 덕 좀 봤네. 엄마가 외가집 재산으로 어떻게 해서 아파트 빨아지 않고 병원이며 재산이며 다 마련한 건데 그 천박한 여자한테 넘길 순 없지. 아빠가 여자한테 빠져서 그 여자 부모 형제까지 빨대 꼽게 해주니 그것들이 아예 아빠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생각하지 있다니깐. 다행히 조치를 빨리 해서 아이 안 생긴 상태로 끝내 다행이지. 아빠랑 끝낸 게 씁씁하긴 하지만 그래도 찰균이니 언젠가 보길 바라면서 엄마가 아빠 맘 좀 잘 살펴줘. 하며 아내가 생전 좋아했던 가라꽃을 두고 제 엄마를 눈에 잔뜩 담은 후 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숨겨 아들을 피했고 아들이 납골당을 벗어나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다가섰는데 전 그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그동안 헛살았고 잘못 살았다 싶더군요. 모든 비극은 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전 모든 것을 잃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것이 다 제 잘못일지언정 그렇다고 당장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여유와 더러움은 지금 제게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저와 아들은 천륜이니 언젠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채 스스로의 마음이 추슬러질 때까지 시간의 흐름에 바뀌는 수밖에요.